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코로나19도 잠잠해지고 있고 그래서 네, 요즘 한참 이제 뭐 재판 중에 나오는 네. 뉴스 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사건인데요. 거기서 네. 보면 증인들이 이제 검찰 조사 당시에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거나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형사소송 절차 중에서 네. 이 조서, 네. 조서에 대해서 잠깐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조서요? 예, 예. 네. 그 이슈님은 조서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이제 영화나 네네. 드라마나 이런 거 예, 예. 보면은 네, 가끔 뭐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뭐 조서를 작성한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네,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음. 쓰이는지 어떤 아.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경찰이나 네. 검찰이나 이렇게 수사기관에 가면 네. 뭐 고소인이든 뭐 아니면 증인이든 이제 참고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수사관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수사관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요. 뭐 이름이 뭐냐, 네. 뭐 사는 곳은 어디냐, 아, 뭐 그쵸, 언제 그쵸. 뭐 범죄가 있으면 언제 뭐 했냐, 어디에 네. 있었냐, 뭐 이런 것들만 물어보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드라마나 예. 보면 항상 나오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수사관이 기록을 하게 되죠. 네, 그 그렇죠. 예전 같으면 타작이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컴퓨터. 통해서 네.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기록이 다 끝나면 네, 마지막에 이제 작성한 것을 보여주고 음, 지금 말한 대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네, 그리고 이제 서명 날인을 하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조서예요. 이제 아. 조서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네, 경찰이 작성한 거, 그다음에 이제 수사관 기관이 이제 검찰에서 작성하면 네.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 조서에 말한 사람이 네, 이 피의자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피의자요? 예, 네. 예. 범인으로 의심되는 네.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것은 피의자 신문 조서고, 네, 그다음에 참고인 신문 조서. 아, 그게 처음부터 이제 딱 정해지나요? 그렇죠. 예. 아, 이 사람은 네. 네, 피의자, 네. 이 사람은 참고인, 이게 네, 정해져서 하다가 참고인으로 뭐 조사를 하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도 어떤 범인인 것 같아. 아, 처음에는 뭔가 범죄 참고인으로 혐의가 있는 것 같아. 불렀는데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뭐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 이제 신분이 전환된다고 하죠. 아, 신분이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서의 종류가 나눠지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을 하거든요. 아, 조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 증거로서 가치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게 네. 이게 형사소송법 312조에 네,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조건을 두긴 했지만은 네, 이 경찰보다는 좀 검찰에서 조사한 그 조서 내용을 더 증거 가치를 둬서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수사기관에서 네, 이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범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슈님이 수사관이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피의자나 네. 참고인, 피의자의 문답 과정에서 네. 무엇을 이끌어내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네, 끄집어내서 예. 조서를 작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을 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네가 이런 걸 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스스로는. 범인으로서 이제 인정한다. 하려면은 예. 네. 그 자백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음, 그렇다 보니까 이 네.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 피의자에 대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참고인을 통해서도 네. 그 사람이 범죄를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의 범죄를 입증시킬 만한 내용들을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럼 조서를 경향이 작성하게 있다. 되면. 예. 근데 실제로는 네. 이 모든 유무죄 판결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네. 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무죄 추정보다는
유죄로 의심을 유죄 가지고 유죄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피의자라고 정했으면은 네네. 우선은 이 사람이 했겠거니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진행할 것 일단 같아요. 수사관은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수사관이 유죄 의심을 가지고 네. 기록된 증거 자료가 어떤 자료가 네. 조서가 그 법정에서 그대로 이제 증거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네. 판사에게 유죄 추정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작성된 자료가 네. 그 증거 가치로 쓰인다는 거죠. 증거로 사용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예단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네. 그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범죄 내용을 범죄 사실을 기록해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공소장과 함께 뭘 같이 제출했냐면 네. 그 신문 조서를 같이 제출하는 조서를, 거예요. 그 네. 조서 내용에는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 나오거든요. 누가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 네. 절도면은 훔쳐갔다던가 사기면은 속여가지고 재산을 편취했다던가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지. 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들어있지 않아요. 뭐 언제 네. 처음 만났는데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세세한 뭐, 부분은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럼 어디에서 그러면 판사가 얻냐? 네. 그러면 조서에 그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물어보니까 나오겠죠.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일단 범죄 시나리오가 먼저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전환돼서 이제 법원에 가서 피고인이 돼서 자, 네. 너가 굉장히 이제 보니까 범인인 것 같다.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재판이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현재는 공소장만 제출하고 나중에 그 증거 인부 절차를 거쳐가지고 조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한 다음에 제출하긴 하는데 일단은 검찰 피신 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증거 자료로 이제 증거가 돼요. 이렇게 좀 편입이 되게 돼 있어서 지금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게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조서를 이제 작성할 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피의자든지 네네. 참고인이든지 네. 그거를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했다요. 네.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거짓말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서라는 것이 백지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자료가 있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이 그 수사관이잖아요. 수사관이 질문도 수사관이 작성하고 답변도 수사관이 쓰는 거죠. 물론 말은 상대방이 했지만 물론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부인할 수도 있죠. 계속 부인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죠.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무엇을 했냐, 있었냐 없었냐, 거기에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러면은 행적 같은 경우는 뭐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또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 그렇죠. 그 만난 적이 있다 아니면 없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얘기했을 때는 금방 그 사실이 들통나나요? 나오기 굉장히 쉽죠. 그리고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조서 작성 같은 거 할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묵비권 행사해도 상관없나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뭐 언제든지 수차례 소환을 할 수가 있고 계속 불러요? 계속 소환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얘기들이 전혀 묵비권이 행사됐을 때 뭐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다른 자료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조서가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이제 작성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요? 네, 미드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데 어디 방에 가둬놓고서 막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던데요. 그거는 조서를 작성하게 한 게 아닙니다. 미드에 보면은 방에 갇혀져 있지만 그 컴퓨터가 있는 걸 보셨나요? 컴퓨터요? 컴퓨터가 없죠.
뭐 아무것도 없나요? 뭐 펜이나 이런 거 없나? 뭐 메모는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네. 그 사람한테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다거나 그런 절차는 전혀 없죠. 네, 뭐 묶어놓고 막 때리고 막 이러긴 하는데 서명을 받는 절차가 없고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어쨌든 체포를 해가지고 네. 그런 사유들을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네.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신문을 통해서 네.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자백을 받아내지는 않고요. 네, 자백을 받아낸다 한들 네. 자백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래요? 자백한 거에 대해서 그 수사관이 임의로 메모를 적었다고 해서 자백했다라고 쓰면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나요? 그런데 보통 네. 보면은 뒤쪽에 네. 유리창 뒤에서 여러 네. 사람들이 예. 지켜보면서 그렇죠. 지켜보는데 네. 자 보세요. 지켜보는데 뭘 지켜보고 있나요?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네. 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뭐를 하나. 숨겨놨다. 어디에 네.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인질이 어디에 있다. 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주로 그런가요? 네, 제가 자백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라면 이렇게 환호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자기 폭탄 네. 설치했으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그 미국 미드에서 그거는 예전에 과거에 뭘 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증거물이 없으면 범죄를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말만으로 네.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수사기관이라는 곳은 네. 이 공정한 곳은 아니죠. 음. 피의자와 네. 수사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조사 문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등한 지위가 아니고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출석을 해야 되고 의무가 네. 있고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에도 상당 부분 제한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바로 그때.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조서를 작성하러 갈 때 네. 변호사와 같이 동행해서 가도 되나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 예,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그 대등한 지위에서 사실은 이 법원에서 네. 그 이제 미국을 예로 다 네. 계속 들자 보면 법원에서는 각자의 증거를 각자가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주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전부 다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약간 개념이 네. 형사 사건도 민사 사건과 유사하게 네. 그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그 법원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네. 대신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인들을 확보하고 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유죄가 아닌 것을 네. 밝힐 수 있는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네. 그 법정에서 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죠. 아, 그런데 현재 조서가 우리나라처럼 조서가 이 돼 있는 입장에서는 조서를 증거 능력을 입증하게 되면 네. 일단은 그거보다는 수사기관 자체에서 벌써 증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고 그냥 증거 자료가 나오는 네, 거네요.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증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에 가면은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게 되고 네. 그 심리적으로 압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렇게 굳이 뭐 부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왜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하고 말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압박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기관들의 어떤 그런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서가 만들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네. 이 조서 제도가 네. 이제 실질적으로는 1954년에 네.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네. 예, 그때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네. 그 일제 시대 때 네. 이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판사들이 일제 시대 때 판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겠어요?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죠.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아. 근데 한국에 와서 재판을 하는데 네. 피고인들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의사소통이 안 되죠. 법정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다가 이 신문을 해서 내용을 일본말로 정리해서.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정리해서 가져와라.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과연 판사의 입장에서 아니면 네. 제3자의 입장에서 조서가 작성됐을까요? 수사관 입장에서 작성을 하겠죠. 작성됐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는 수사관이 형벌권을 행사하는 예, 수사기관이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제도가 생긴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네. 이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현실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그 조서제대로 없어고 법정에서 전부 다 미국처럼 네. 공방을 유무죄를 가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일단은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됐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는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시기가 와서 헌법소원이 많이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네, 두 번 있었는데 전부 다 합헌 네. 의견이 나왔죠. 합헌 의견이 나왔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네.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언제 이 법인을 잡을 수 있냐 그러면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조서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대등한 상황에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어진 형태가 이 형사소송법 312조에 있는 이제 조서제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없애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9년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아마 조서제도의 어떤 조서의 증거 능력을 폐지하는 좀 그 효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죠. 그 내용이 이제 검찰 개혁, 요즘 한참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 벌써 54년에서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현실적인 사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문도 들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조서도 없는데 그 수사를 어떻게 하냐. 그 예전에 그 콜롬보 아십니까? 형사요? 네. 콜롬보 형사요? 콜롬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수사관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 증인들도 참고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 피의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조서를 작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를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은 안 돼 있더라도 불러요. 근데 정식으로 2번 이상 불렀는데 출석을 안 하고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면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한 번, 2번, 3번은. 그리고 그걸 괴롭히기 위해서 예전에 좀 이제 검찰권 남용인데 뭐 수백 번을 부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가지고 내 얘기 하면 되는 것이지 조서 작성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무슨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 수사관이 원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도 뭔가 미묘하게 적혀 있다거나 다분히 이제 수사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작성자가 이 수사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피의자라던가 참고인에 대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서 계십니까? 그런 것도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네요. 계십니까? 무슨 일이죠? 해가지고 찾아가서 문 앞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문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고 법원에서 그때서야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다 부르죠. 편하네요. 편하죠. 그리고 그만큼 누군가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거는
쉽게 그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막강한 문제점도- 권력이네요. 예,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왜 형벌권을 검찰이 다 행사를 하느냐? 수사와 기소와 그러니까 수사의 그 수사권 자체도 네. 굉장히 막강한데 기소까지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외부에서 보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게 얼마든지. 되겠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서제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네네.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일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뭐 예. 경찰도 더 필요하고 네. 검찰도 더 필요하고 네. 또 판사도 더 필요하겠네요. 검찰 수사관이 더 필요해지나요? 더 필요는 없나요? 조서 작성을 안 하잖아요. 네. 기소 여부를 네. 판단하고 수사 그래서 수사는 문제는 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찰하고 검찰의 그 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서 사실은 자백을 받기 위해서 2번 수사하는 경우도 있죠. 검찰 같은 내용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으면 조금 더 증거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는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 네.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수사관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권이 있지 않나요? 그쵸? 검찰이요? 네. 검찰이 수사권이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뭐 어쨌든 일이 줄어들면은 네. 편하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 기존에 네. 이제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예. 뭐 경찰로 그럼 직위로 옮긴다고 해도 처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그죠? 다른 뭐 공수처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단순한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서 조서를 가지고 오늘 이게 검찰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걸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